기성용 축구계 뜰가구하고 중대 발표 홍명보 어땠냐고. 손흥민 막내 시절 당했던 일 폭로하자 고대 라인 난리난 상황. 막내에서 캡틴으로. 홍명보 감독은 10년 전 막내에서 주장이 된 손흥민을 신뢰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오른 홍명보 감독이 2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신물로에 위치한 축구회관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홍명보 감독은 5개월간 여러 논란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K리그 팬들과 약속을 저버린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울산 팬들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싶다. 울산 팬들의 뜨거운 지지와 응원을 통해 감독으로 재기할 수 있었다. 팬들을 실망시켜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기자회견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를 했다. 대한축구협회 KFA는 지난 10에서 12일 사흘 동안 남자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권으로 2024년 4차 이사회 서면 결의를 실시했다. 해당 건은 23명 중 21명의 찬성으로 승인되었다. 이로써 공식적으로 대표팀 사령탑 업무에 착수하게 된 홍명보 감독은 대표팀 코칭 스태프 구성에 들어갔다. 특히 세계 축구의 흐름 파악과 분석에 도움이 될 외국인 코치의 경우 후보자를 체크하기 위해 유럽에서 면담을 진행했다. 외국인 코치 면담을 마친 후에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핵심 선수들을 차례로 만났다. 캡틴 손흥민을 시작으로 김민재, 이재성, 황인범, 서령우를 차례로 만나 대표팀 운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홍명보 감독은 모든 선수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감독으로서 선수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팀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대표팀에 바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선수들에게 어떻게 대표팀을 운영할 것인지 이야기를 했다. 선수들과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다. 첫 만남이었기 때문에 9월에 소집되면 더 좋은 분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홍 감독은 주장 손흥민과 만남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시간이 많지 않다.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 손흥민을 주장으로 신뢰를 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을 할 것이다. 다만 그 선수가 너무 많은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가지고 있는 부담감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선수들과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느낌을 받은 것이 있다. 선수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적용할 것이다. 대화를 통해 발전시키겠다. 이면서 강한 신뢰를 드러냈다. 축구선수 손흥민이 박지성이 원망스러웠던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이날 손흥민은 자신과 인연이 있는 사람 중 7명을 뽑아 이유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현재 자신의 구단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토트넘 호스퍼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해리 케인과 델레 알리, 벤 데이비스를 뽑은 상태. 네 번째로 언급한 사람은 박지성이었다. 손흥민은 지성이 형은 영감과 도움도 많이 주시고 꿈을 이룰 수 있게 선발자가 되어주셨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후회되고 원망스러운 건 딱 하나 있다고 한다. 그는 이 이야기를 맨날 해서 지성이 형이 너 이거 이제 그만 말해라고 할 정도? 손흥민이 박지성이 원망스러웠던 이유를 고백했다. 유튜브 채널 게스포티스 FC 온라인 캡처. 손흥민은 2011년 아시안컵을 회상했다. 그는 아시안컵에서 PK 때 지성이 형과 영표 형이 안 찼다며 막내들과 좀 어린 선수들한테 기회를 넘겨준 것이다고 서두를 열었다. 당시 4번 주자였는데 자신의 차례까지도 오지 못했다는 것. 그는 기성용 형과 저는 차지도 못했다며 씁쓸함을 표했다.
앞서 2011년에 카타르에 개최된 아시안컵 4강은 한일전이었다. 당시 2대2 무승부로 경기가 끝나며 승부차기로 돌입했고 한국의 1번, 2번, 3번 키커는 구자철, 이용래, 홍정우였다. 그러나 연속으로 PK 슈팅에 실축하며 0대3으로 일본에 패했고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그해 우승컵 또한 일본의 품에 안겼다. 손흥민이 형 때문에 우승을 못한 것이라고 말한다고 하자 MC들은 진짜 친하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다 라며 안심했다. 그는 맨날 이야기할 때마다 그만하라고 했는데 오늘이 이야기의 마지막일 것이다 으며 웃어 보였다. 이어 기성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진짜 듬직하고 저도 성용이 형한테 많이 혼났다 오고 이야기했다. 기성용 자체가 축구에 정말 진심이고 예민하고 성실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형이 지금까지 선수 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고 저런 미드필더가 한국에서 나오기 쉽지 않다면서도 성질이 좀 그래가지고 라고 말끝을 흐려 현장을 폭소케 했다. 이 현장 인터뷰 민혁아 잘하고 토트넘서 만나 06년생 꽃미남 동료 유니폼 교환 포옹까지. 바이에른 뮌헨과 토트넘의 3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쿠팡 플레이 시리즈 2경기는 바이에른의 2대1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날 베리발은 후반에 교체로 나와서 가장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줬다. 스웨덴 최고의 유망주라는 기대치를 완벽하게 넘어서는 프리시즌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이날 토트넘은 중원 싸움에서 밀리면서 바이에른을 어렵게 상대했다. 베리발이 들어온 후 개인 능력과 에너지를 통해 토트넘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후반 한때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긴 했지만 베리발은 이번 프리시즌 통해 팬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중이다. 베리발은 한국 팬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베리발이 지난 팀 K리그 경기에서 양민혁을 잘 챙겨주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경기 후 베리발에게 지난 팀 K리그 경기 후에 양민혁과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물었다. 토트넘과 팀 K리그 경기 후 베리발이 양민혁을 챙겨주는 모습이 카메라를 통해 담겼다. 아직은 함께 뛸 수 없지만 두 선수는 곧 한솥밥을 먹게 된다. 양민혁과 베리발은 라커룸 앞에서 유니폼까지 교환하면서 추억을 쌓기도 했다. 최근 토트넘은 양민혁과 베리발 그리고 아치 그레이를 영입하면서 팀을 점고 재능 넘치도록 만들고 있다. 양민혁과 베리발은 토트넘의 미래 슈퍼스타가 될 제목들이다. 일찍부터 양민혁과 우정을 쌓아가고 있다. 베리발은 양민혁과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 그는 양민혁은 이제 우리 팀으로 온다. 서로 응원해줬다. 좋은 대화였다. 양민혁은 좋은 선수다. 미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베리발 말고도 토트넘 선수들과 스태프는 양민혁을 잘 챙겨줬다. 부주장인 제임스 메디슨은 경기를 마치자마자 양민혁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K리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메디슨이 양민혁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공개됐다. 양민혁은 왼발 슈팅 아까웠다고 이야기했다. 주발이랑 포지션 어디 보는지 물어봤다. 팀에 온 걸 환영한다고 해줬다며 메디슨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메디슨 말고도 여러 토트넘 사람들이 양민혁과 인사를 나눴다. 양민혁은 반겨주는 사람들이 많았다. 내가 외국인데도 나한테 살갑게 해줘서 고마웠다. 가서도 이렇게 잘 챙겨주시면 더 빨리 적응할 것 같아서 기분 좋았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3. 에너지 레벨업 손흥민 김민재. 고국에서 꽉 채워 돌아갔다. 프리시즌은 희망을 싣고.
한국 축구의 영웅들이 고국에서 뜨거운 시간을 마무리하고 각자의 무대로 향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32 토트넘, 과 중앙 수비수 김민재, D18 바이에른 뮌헨은 희망의 에너지를 가득 채우고 2024에서 2025 시즌을 준비하게 됐다. 토트넘, 딩글랜드, 과 바이에른 뮌헨, 독일, 은 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2024 쿠팡 플레이 시리즈 2경기를 치렀다. 한국산 창과 방패의 대결로 주목받은 이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의 2대1 승리로 끝났다. 초반부터 바이에른 뮌헨의 압도적 공세가 계속되면서 손흥민과 김민재의 충돌은 많지 않았다. 팀 공격이 어수선해 손흥민의 퍼포먼스는 번뜩이지 않았고 김민재도 위험한 상황을 거의 맞이하지 않았다. 손흥민은 후반 30분 교체됐고 김민재는 후반 10분 벤치로 돌아갔다. 토트넘은 2년 만에 다시 내한했다. 이번에도 손흥민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달 31일 열린 팀 K리그와 친선 경기 4대3 토트넘 승는 물론 바이에른 뮌헨전에서도 현장을 찾은 6만 4천여 팬 상당수가 손 지니셜과 등번호 7번이 새겨진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바이에른 뮌헨 수비수가 반칙으로 손흥민의 전진을 막았을 때는 엄청난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다. 토트넘에서 10번째 시즌을 앞둔 손흥민의 계약은 내년 6월 만료되지만 재계약은 기정사실이다. 일각에선 구단이 협상의 키를 쥐고 있다고 보지만 토트넘은 실력의 마케팅 가치까지 대단한 손흥민과 헤어질 결심을 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토트넘은 한국에 도착한 날 양민혁, 강원FC의 영입을 공표했다. 손흥민 효과의 극대화를 노렸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김민재도 행복한 체움을 만끽했다. 그를 포함한 바이에른 뮌헨 선수단이 향하는 모든 곳은 팬들로 가득했다. 선수 시절 세계적 센터백으로 활약한 뱅상 콤파니 신임 감독은 지난 시즌의 실망스러운 모습이 새 시즌의 팀원들을 정의하지 않는다. 뮌헨의 많은 스타들보다 더욱 큰 관심을 받는 김민재가 특별해 보인다고 감탄했다. 동료들도 모두 엄지를 세웠다. 조슈아 키미히는 뮌헨이 계약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정말 강력한 수비수라고 했고 세계적 수문장 마누엘 노이어는 김민재와 함께하면 안정감이 있다. 공격적 재능까지 갖춘 매우 뛰어난 수비수라고 칭찬했다. 4. 연봉 310억인데 한때 월클 MF 턴오버 16회 플러스 농락당해 꽈당 팬들 은퇴 안 하니 격분. 영국 매체 더선은 4일 한국 시간 맨유 팬들은 프리시즌에서 리버풀 미드필더 파비오 카르발류가 카세미루를 조기 은퇴시켰다고 말했다라고 보도했다. 맨유는 4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콜럼비아에 위치한 윌리엄스 브라이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버풀과의 여름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0대3 완패를 당했다. 전반 10분 파비오 카르발류에게 선제골을 허용한 맨유는 전반 36분 커티스 존스에게 추가골까지 내주며 전반전을 0대2로 마쳤다. 추격하기 위해 분투했으나 오히려 후반 16분 코스타스 치미카스의 쐐기골이 더해져 리버풀 프리시즌 중에 열린 노스웨스트 더비를 3골차 완승으로 마무리했다. 친선전이지만 상대가 최대 라이벌 리버풀이었기에 완패를 당했다는 사실에 일부 맨유 팬들은 불만을 드러냈다. 또 이날 선발로 나선 브라질 미드필더 카세미루가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맨유 팬들이 지적한 건 선제 실점 장면이었다. 당시 리버풀의 2002년생 어린 미드필더 카르발류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잡았고 카세미루가 카르발류를 막기 위해 다가섰다. 카세미루는 카르발류의 공을 빼앗기 위해 태클을 시도했는데 카르발류는 터치 한 번으로 카세미루를 제친 뒤 슈팅을 날려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때 수비에 실패한 카세미루는 그대로 넘어지면서 카르발류가 골을 터뜨리는 걸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전성기 시절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중 한 명이었던 카세미루가 22세 어린 선수의 돌파도 막지 못하며 굴욕을 당한 장면은 많은 생각이 들게끔 만들었다. 매체도 한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수비형 미드필더 중 한 명이었던 카세미루에게 슬픈 순간이었다 라고 평가했다. 경기가 끝나고 맨유 팬들은 지난 시즌부터 부진이 찾아온 카세미루를 당장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카세미루를 은퇴시키는 경기였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날 카세미루는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는 동안 7번의 몸싸움에서 단 2번만 승리했고 볼 소유권을 무려 16번이나 잃었다. 그는 맨유에서 주급 35만 파운드, 약 6억 900만 원을 받고 있기에 카세미루의 부진한 경기력은 팬들의 불만을 키웠다. 팬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카르발류는 카세미루를 조기 은퇴시켰다. 카세미루에 대한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 난 카세미루를 좋아하지만 더 이상 선발로 나와서는 안 된다. 카세미루는 떠나야 하지만 그를 팔 수 없을 것 같다는 게 유일한 문제라고 밝혔다. 카세미루는 전성기 시절 레알 마드리드 핵심 미드필더로 뛰면서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 중 한 명으로 명성을 떨쳤다. 그는 2022년 여름 레알을 떠나기 전까지 9년 동안 336경기를 뛰면서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5회를 포함해 트로피만 22개를 들어 올렸다. 레알 중원의 핵심으로 활약하던 카세미루는 지난 2022년 여름 맨유로 이적하면서 프리미어리그에 발을 내밀었다. 맨유는 카세미루를 영입하기 위해 이적료로 옵션 포함 7천만 유로, 약 1,035억 원을 지불했다. 지난 시즌 카세미루는 맨유 최고의 영입생이었다. 카세미루가 무려 50경기나 출전하면서 팀의 중원을 든든하게 지켜냈고 전 시즌 6위였던 맨유는 카세미루 활약에 힘입어 2022에서 23 시즌 프리미어리그를 3위로 마무리해 1년 만에 다시 UEFA 챔피언스리그 무대로 복귀했다. 그러나 지난 시즌 카세미루는 부진한 경기력을 펼치면서 2024 남미 축구연맹 CONMEBOL 코파 아메리카를 앞두고 브라질 대표팀에서 탈락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반등이 절실한 카세미루이지만 프리시즌에서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점점 맨유 팬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